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스마트폰 보는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저희 집 둘째 아이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지내는 거예요. 스마트폰 좀 그만 좀 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의 대답이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도 그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만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최근에 저희 집에서 바로 이 방법을 활용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그 스마트폰을 절제해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피할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절제력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스스로 조절해 나가기 힘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딱 이만큼만 하기라고 말이죠. 저희 집에서는 스티커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이 학교에서 뭐 숙제했을 때 스티커 주고, 어떤 날은 뭐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했을 때 스티커를 주고, 독후 활동했을 때 스티커 주고 해가지고 이게 뭐 10개가 되면은 뽑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20개가 되면은 마이쮸를 주고, 30개가 되면은 지우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 제도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 스티커 제도에 굉장히 신나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엄마 나 이제 스티커 하나만 받으면 돼. 엄마 나 오늘 일찍 갈래 학교. 왜? 독후활동 해야 돼. 독후활동 하면은 스티커 2개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나 뽑기 할 수 있어 하면서 스티커를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학교에서도 해 나간다면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볼까 했는데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집에 스티커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한 것이죠. 그래서 형과 같이 사이좋게 등교했을 때 스티커 2장, 그리고 집에 와서 공부했을 때, 책 읽었을 때 등등등 스티커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몇 개를 모아야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10개를 모으도록 했어요. 스티커 10개 모으면은 스마트폰 10분 동안 할 수 있게 해줄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인사도 잘하고 등교도 사이좋게 하고 공부도 몇 시간 하고 열심히 스티커를 모았단 말이에요. 엄마 나 이제 스마트폰 할 수 있지? 해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 이거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나 안 할래. 10분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을 때 스티커를 2점으로 주다가 그럼 5점으로 올려줄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하나 올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정해보자, 우리 협의하자 해서, 그러면 스티커 30개 모았을 때 엄마가 스마트폰 줄게, 그러면은 30분 동안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 해서 30개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나 글쓰기 공부해야 되겠어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나 오늘 형이랑 같이 등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티커 2개 얻을 수 있잖아. 예전에는 먼저 갈래요? 형 먼저 가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이좋게 등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티커를 모아가지고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체크하고 30분이 끝났을 때 엄마 나 이제 30분 다 했어요. 스마트폰 이거 제가 모르는 장소에 숨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딱 주어진 시간만큼, 정해진 시간만큼은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스티커 제도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 저희 집에서는 꽤 잘 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저는요 아이들과 글쓰기 수업하고 있잖아요. 글쓰기 수업하면서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유아기 시기에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친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깜짝 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스마트폰 하지 마. 너 왜 스마트폰 하는 거야? 했을 때 아이들은 왜 하지 말라고 하지? 뭐가 문제인데? 너무 재미있는 기기인데 나에게 뭐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면은 또한 아이들도 조금씩만 쓰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도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뇌 발달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영유아기인데 뇌신경세포가 가장 극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이 연결망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망들이 무엇을 통해서 생성이 되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써나가는 영역들, 뭐 읽기 영역, 쓰기 영역, 그리고 보기 영역 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은 어떤 영역만 발달하게 된다? 보는 영역만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쓰지 않는 영역들은 어떻게 된다? 읽기 능력 잘 쓰지 않는다. 쓰기 능력 잘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뇌에서 이 영역의 경우는 필요가 없네 해서 자연적으로 솎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스마트폰에 앱들이 정말 다양하지. 그 앱들, 너희들 사용하는 앱들 어떤 것들이 있어 했더니만 대체적으로 친구들은 근데 특정한 앱들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게임 앱이요, 유튜브 앱이요, 이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뭐 사전 앱 같은 거라든가 여러 다양한 공부할 때 필요한 어떤 앱들, 번역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 했더니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을 사용하면 좋은데 오로지 게임 앱, 유튜브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게임 앱, 유튜브 앱만 사용하면 그 외에 정말 다른 앱들도 있잖아. 사전 앱이라든가 건강 앱이라든가 여러 앱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이거를 나중에 삭제시켜 버리거든. 이렇듯 우리 뇌 또한 똑같은 거야. 너희가 스마트폰만 바라보게 된다면, 책 읽기를 소홀히 하고 글쓰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해서 설명을 해줬더니만 아이들이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팅이 되는 시기인데 잘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해서 솎아내버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세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시기에 발달을 해 나가느냐 하면 청소년기, 이 청소년 시기에 그 영역을 얼마만큼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또한 자녀에게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다고 하잖아요. 13세 이전까지는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을 일단은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과 늘 함께 생활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의 스마트폰 자녀 교육을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스마트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 했더니만 시간 제한 앱을 깔아야 돼요. 시간 제한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방법들 또한 있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시간 제한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아이가 바라본 그 스마트폰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해요. 아이에게 기록하도록 하는 거죠. 기록하도록 하고 그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이가 본 그 영상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화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 TV가 왜 바보상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수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로지 시각적인 부분만을 자극시키는 것이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바보 상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그런 방법을 활용해 자녀 교육을 이어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아이에게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록하면서 읽기 또한 해나가도록, 기록하면서 써나가도록 하고 생각해 나가도록 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방법 정말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스마트폰에 끼면서 살아가는 세대,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은 스마트폰 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부족?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어떤 취미 활동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외의 어떤 취미 활동들, 뭐 농구하기, 뭐 운동하기 등등의 취미 활동, 그림 그리기 취미 활동도 있겠지만 스마트폰과 연계된 취미 활동 또한 우리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참여했던 친구의 얘기인데 지난 겨울에 정말 눈이 엄청나게 내렸던 그때 이글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글루? 이글루를 어떻게 만들어? 했더니만 친구가 김치통, 사각형의 김치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통 안에다가 얼음을 넣고 그거를 이렇게 빼냈을 때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각형을 벽돌로 삼고서 하나하나 자그마한 이글루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했더니만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제안했거든요. 그냥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실험 일기를 작성해봐. 오늘은 이글루 만들기 해서 준비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 사진도 찍고 붙이고, 그리고 너가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도 적고 어떻게 했더니 잘 만들어지더라 하는 그 내용의 일기를 작성해봐 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연계시키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아서 재밌다 하하하 봤다로 끝이는 게 아니라 연계해가지고 더 생각해내고 더 글로 풀어쓰고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얼음 관찰하기 이런 실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하고 실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로켓 만들기 해서 그런 영상들이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로켓 모양을 종이로 만들어서 통으로 감싸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사되는 효과를 한번 발포 비타민을 넣고서 한번 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서 실제로 형제가 같이 실험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했다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실패함을 즐겨라. 이 또한 재밌잖아. 항상 성공만 하면 뭐가 재밌어. 그 실패하는 과정 또한 즐기면서 이거를 기록해 봐봐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실험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록도 하고 또 기록으로만 그치면 또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공유를 해봐 해서 뭐 유튜브에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신나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오락을 즐기는 그런 용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쓰임에 대해서 아이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구독자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영상 정말 잘 보고 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아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과학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답 또한 사실 이렇거든요. 실험들. 이거를 당장 써 내려가려고 하면 아마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로켓 만들기라든가 뭐 이글루 만들기라든가 이것들이 다 소재가 되거든요. 이런 실험 일기들을 작성하고 그리고 자료들을 또 수집하는 거예요. 관련해 가지고 과학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 그 위에도
또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또 요약하고 활용하고 자신이 실험했던 그 일기에 같이 잘 버무려서 과학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을 바보 상자로 만들 게 아니라 쓰임새 있는 상자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키워주자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 안에만 빠져 지내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도 같이 추억도 만들면서 어디 놀러를 간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 나가시고, 그리고 또 그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다 하는 분들은 집안에서라도 여러 대화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하는 뇌를 더 확장시켜주고, 주말을 활용해서든지 혹은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든지 산책도 하면서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묵집밥 게임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다른 어떤 재미거리를 찾아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알고리즘에 의해 프로그래밍화 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아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줄 아는 아이로, 그런 아이로 자라나도록 우리 같이 도와주고 함께 으쌰으쌰 해 나가 보자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